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아는 지인이 마이크를 드디어 사줬습니다. 너무 약하다고 해서 계속 그 음성 지원이 그냥 핸드폰만 가지고 찍었었는데 음성 지원이 너무 약하게 녹음이 된다고 해서 오늘 처음으로 한번 마이크를 앞에 놓고 시험해 봅니다. 오늘 핵심 내용은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지역에 14년 만에 가장 많은 매입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간 거죠. 이 일산 이 백송마을이나 강촌마을, 백마마을 같은 경우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30% 가까이, 그러니까 열채 거래가 된다고 하면 셋째까지 올해 그렇다는 겁니다. 올해 6월까지 다 합산한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이제 좀 밀려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서울에서 계속 전세 살다가 정말 열받아서 이제 아파트를 장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 이제 10명 중 3명이 이 고양시 일산에 와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이 다시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그 비중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꼭 갭투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때 사지 못했던, 그러니까 한참 가격이 폭등할 때 사지 못했던 2030 세대들이 다시 관심을 갖고 아파트 매수에 적은 평수, 좀 투자금이 작게 드는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올해 계속 이렇게 안정적인, 거의 서 있다시피 하는 시장이 계속될 텐데 거래도 많지 않고 아주 조금씩, 그리고 특히 경기도 중에서 일산이 가장 괜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소량이지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진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0.0 몇 프로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특히 이 일산 백마마을, 백송마을, 강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률이 기타 다른 지역보다 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8월 이후의 시장을 예측해보고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선제 타격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8월 이후에 이제 그동안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5% 증액으로 계약갱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 8월달 이후로는 이제 풀려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8월부터 2년간은 다 풀릴 거예요. 그죠? 2년 동안, 그러니까 8월 이후에 2년 동안 계약갱신 청구권은 다 소진되겠죠. 그러니까 새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2년 동안에 전국에 있는 모든 전세의 아파트가 다 계약갱신을 사용할 수 없는 처지에, 그래서 그 높은 전세가를 맞춰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진 못하지만 월세가 상한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거의 더블이 되다시피, 그러니까 지난 정부하고 현 정부 그 사이의 갭을 놓고 보자면 거의 더블이 되다시피, 그러니까 50만 원 월세 주고 살았다 그러면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거의 더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담이죠. 그죠? 거기에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지금 반전세가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은 그대로인데 이제 월세를 줄 수밖에 없는, 그냥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반전세인 거죠. 월세 시장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반월세라고 보면 좋은데, 전세 금액은 그대로 보증금으로 두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왜냐하면 그 지역에 아이들이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손쉽게 어디 이사를 갈 형편도 못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학군을 계속 그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 또 친구 교우 관계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낯선 학교에 가서 새로 적응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그 학군을 유지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학군은 공교육 학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사교육 학군도 중요하지만 그건 뭐 학원은 바꾸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학교는 교우관계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전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금 가장 많이 밀려와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비중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일산 같은 경우는 거의 30%에 29.6%인가 뭐 그렇던데. 그러니까 10가구 중에서 3가구가 서울에서 온, 그들은 학군까지 포기한 세대인 거죠. 그죠? 그런데 요 주변에 사는 사람, 특히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이 공교육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교육의 학군도 학원 가니까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도 계속 정든 뭐 그 학원에 국어, 영어, 수학 그 학원에 다니고 싶어 하겠죠. 그죠? 아이들이 장기적으로는 뭐 괜찮은 대학에 입시를 위해서 이제 괜찮은 대학에 입학을 위해서 학원 다니는 건데, 그것도 쉽게 바꾸지 못하니까 전세금은 그대로 이제 보증금으로 두고 이제 월세를 내기 시작하는, 그래서 점점 팍팍해지는 거죠. 그죠? 학원비 내랴, 뭐 월세 내랴. 그리고 겨우 이제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은 전세로 계속 전세금을 뭐 오른 전세금이 굉장할 텐데 그 오른 전세금을 대출을 내서라도 지불하고 계속 사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8월 이후에 생겨나게 된 그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정말 열받아서 서울서 열받아서 밀려나와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비중이 30%나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 주변에 전세를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월세 살던 사람들은 월세금 올려주고 월세를 살거나 반 월세를 살거나, 정말 뭐 대출을 내서 전세를 살거나, 전세 살던 사람들은 열받아서 아파트를 이제 매입하는 비중이 조금씩 높아질 거라는 거죠. 물론 아파트 평수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열받아서 더 이상 이제 전세금 올려주기도 싫고 이사 다니기도 싫고 해서 그냥 이 주변의 공교육 학군, 사교육 학군을 어찌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런 세대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받아서 홧김에 아파트를 매입하는 비중이 8월 이후에는 2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계속 순차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자, 오늘은 8월 이제 계약갱신 청구가 끝나는 그 기간부터는 전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반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더 나아가서 정말 열받아서 아파트를 홧김에 확 저질러서 사는 세대들도 이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비중이 높지는 않을 거네요. 지금 뭐 거의 거래가 절벽 현상을 지켜보면 그 뭐 어쩌지 못하는 건데, 어쨌든 8월 이후에 전세 시장이 조금 요동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내가 자가에 살던 뭐 전세를 살던 반월세를 살던 월세를 살던 미리미리 대비하면 좋겠죠. 그죠? 유비무한.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내가 1주택자라도 지금 갈아타기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1년이었다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그 기간이 1년이었다가 2년으로 늘려줬잖아요. 그죠? 그럼 2년 내 팔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전에 이 주택에 살다가 더 괜찮은 이 주택을 이제 사놨어요. 전세 끼고 사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8억인데 전세에 6억, 2억짜리 이제 투자를 해서 좋은 37평, 괜찮은, 난 지금 31평에 살고 있고, 저처럼, 저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였죠. 그러면 내가 이 31평 이 집을 언제 팔면 되냐? 2년 뒤에 팔면 돼요. 그러면 2년 뒤에 이 집, 새로 사놓은 이 37평 아파트는 얼마나 많이 올라 있을까요? 1가구 2주택이 취득세 내는 비율이 8%이죠. 그죠? 그러면 2년 뒤에 이 새로 구입한 전세 끼고 산 이 주택이 8% 이상 올랐을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앞날이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일이니까 그건 뭐 그때 가서 가봐야 아는 일이지만 제가 과거 이렇게 경험들을 놓고 보면 2년 동안 얘는 8%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내면 되잖아요. 그죠? 내 돈 안 들이고 오른 가격으로 내는 거니까. 근데 2년 뒤에 정말 뭐 지금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아파트 가격이 개폭락해서 얘도 떨어지고 그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를 팔고 여기로 37평 이사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가구 1주택이니까 취득세를 이미 낸 상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이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삶을 선제 타격으로 미리미리 잘 대비를 해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일산 백송마을, 강촌마을, 백마마을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백송마을, 강촌마을, 백마마을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일산이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거나 혹은 하락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는 이 백송마을, 강촌마을,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일식은 1가구 2주택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양도세 좀 피해가기 위해서 급매물을 내놓는 사람이 좀 있었는데 그게 아직 다 소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 싶을 정도로 체감하기는 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처럼 느껴질 실제 부동산원 자료 말고 KB 시세를 보면 이 일산, 백송, 강촌,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폭이지만 계속 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일기 신도시 뭐 특별법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그게 뭐 실제 실행이 될지 어떨지 올 말에 뭐 진짜 법 개정이 될지 법 개정이 되면 진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아직 활발하기 때문에 각 뭐 단지별로 그 커뮤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리모델링해서 이제 뭐 재건축으로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만약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왈가불가 이야기거리가 되면 뭐 지금 아주 소폭씩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오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데 자꾸 사람들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고 떨어진 게 아니라 아주 소폭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만큼은 물론 아니에요. 그 재작년만큼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또 뭐 급등장이었다가는 진짜 집 없는 서름을 어떻게 해소할 수도 없고 정말 많이 난감할 텐데 소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계약갱신 청구 기간이 이제 다시 끝나는 8월부터 이제 올해 8월부터 이제 2년 동안 24개월 내에 전부 다 계약갱신이 끝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년 동안 나눠서 전세가가 계속 고공행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세 살던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 집에 못 살고 뭐 2억 가까이 37평 같은 경우는 올랐으니까 뭐 2년 사이에 어떻게 2억을 마련합니까? 그래서 더 그거보다 작은 평수를 줄여가거나 좀 더 하급지로 가거나 아니면 정말 열받아서 대출도 잘 안 되지만 대출을 내서 그 옆으로 이사가는 여기는 학원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이가 고3 졸업할 때까지 대부분 이사를 못 가고 요 주변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홧김에 매매로 돌아서는 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 절벽인 이유가 금리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간 이제 금리 상승이 멈추긴 하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어쨌든 8월 이후에 한 2년간 시장은 전세 가격이 계속 유동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갱신이 이제 그 청구가 끝나는 전셋집마다 뭐
난리일 거예요. 그죠? 전세가가 확 뛴, 옛날에 매매가 정도 전세가가 된 거니까, 그때 매매했더라면 좋았을 걸. 뭐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런 생각을 2년 전에 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일산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여지가 더 많아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설사 다른 지역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 지역은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수요 공급 놓고만 보더라도. 또 뭐 장기적으로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든가 아니면 일산 소사선이 개통이 되는 거, 더 나아가서 이제 GTX가 개통이 될 무렵 되면 엄청 많이 이제 뜰 것 같은데, 여긴 바로 대곡 가서 이제 갈아타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성남도 뭐 굉장히 쉽게 갈 수 있게 되겠죠. 그죠? A 노선이 가장 먼저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될 테니까, 뭐 말로는 24년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 뭐 쉽게 될 것 같진 않고, 조금 더 딜레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지는, 일산 소사선 개통만 되더라도 교통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김포공항 가서 5호선, 7호선 같은 경우, 뭐 9호선, 5호선, 9호선이나 더 나아가서 7호선 같은 경우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교통면에 있어서는 획기적으로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입지를 뭐 결정하는 데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물론 일자리이긴 합니다만, 교통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죠? 교통이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되면 아무래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래가 절벽입니다. 거의. 뭐 계속 금리가 올라갈 예정이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해서, 대출도 많이 안 해주지만, 그러니까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심리가 얼어붙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고,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이상한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계속 규제 전 정부에서 했는데, 현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주고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거의 정중동의 상태에 있는데, 다시 이제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주게 되면 조금씩 상승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아직도 내 집 마련 좀 망설이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8월 이후에 시장을 예측해 보시고 그냥 홧김이라도 아파트를 장만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좀 제발 앞당겼으면 하는 소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19년부터 계속 오른다 했는데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이 지역이, 제가 근무하는 이 지역이 아직 내려간 적은 없으니까 예측이 맞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는 뭐 신의 영역이니까 제가 아무리 큰 소리 친다고 해도. 그런데 제가 처음에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락론자들 얘기처럼 이 지역이 하락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락하고 있지도 않고, 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조용한 정중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냥 체감하기에 급매물이 아직 남아있어서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진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래 자체가 거의 없어진 상태인데, 아파트 가격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거래가 없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아요. 시장 원리에 그대로 맡겼다면. 근데 그걸 임의적으로 계속 규제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시장이 됐는데, 어쨌든 뭐 정책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내가 아직까지 집을 장만하지 못한 건 계속 탓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가난은 대물림 된다니까, 뇌에 대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간 그 가난이 넘어가기 전에 빨리 아파트를 장만해서, 더 좋은 거는 뭐 아이들 찬스를 쓸 수 있으면 30세 이하라도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뭐 아이들 찬스를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다고 해서 그 아파트, 두 번째 아파트를 사는 순간 뭐 취득세 8%를 내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2년 이내에 내가 살던 집을 이제 2년 이내에 팔면 되니까, 2년 뒤에 팔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사둔 아파트, 좀
좀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를 사두게 되면 그게 2년 동안 8%만 오르겠습니까? 그죠? 뭐 지금까지 쭉 장세를 놓고 보면 엄청 많이 오르겠죠. 지금처럼만 시장이 움직인다면 전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어쨌든 8월 이후에 시장을 좀 예측해서 홧김이라도 아파트를 장만해서 주거복지를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백석마을, 강촌마을, 갱마마을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제안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